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2019년 1월 14일 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미리 말씀드렸죠. 목요일 영상 확인하시면 나와 있는데 오늘은 관망세, 자율등락 구간이고 관망세. 자, 보시면은 요 먼저 확인해드리고 갈게요. 오늘은 요 수급이랑 차트는 짧게만 보고 타이틀에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실 만한 주식 초보분들이 1월에 뭘 건드려야 되는지 그 첫 번째 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오늘 수급 외국인 코스피 쪽을 보면은 외국인이 조금 산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냥 관망이에요. 얼마 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는 포트폴리오를 비운다 라고 말씀드렸죠. 비워야지 담을 거 아니에요. 바구니가 2018년도에 매매한 것들이 꽉 차 있으니까 비워야 담는다. 외국인은요? 외국인은 작년에 10월달에 엄청 비워놨잖아. 그래서 좀 덜 비울 거라고. 외국인은 그렇게 압박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기관은 비워야 된다. 비워야지 다시 담을 수 있다. 2018년도에 매매했던 종목을 매도하고 2019년에 본인들이 주력이라고 생각할 만한 종목들을 담아야겠죠. 그러니까 기관이 매도하는 거 자연스럽다. 오늘은 그냥 관망세. 조금 우려감이 있던 거는 파생수급이 외국인이 선물이 장중에 8천 계약 이상 보시면은 8천 계약 넘었었죠. 그래서 8천 계약 이상 매도가 나왔었는데 마감이 좀 줄이면서 5천 계약 정도로 마감을 했다. 이거는 썩 좋지 않아요. 선물 매도를 쌓는 건 좋지 않다. 옵션 동향도 약간 상승을 막고 약간 하방 쪽에다가 무게를 두는 정도인데 이 정도는 그래도 하루면은 뒤집힐 수 있는 수급이에요. 월요일 특성상 그리고 영국의 브렉시트라던가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경우가 아직 위험 요소로 남아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관망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차트로 봐도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이 박스권 2050포인트에서 2100포인트 이걸 이탈해서 2000포인트를 위협했었는데 별로 우려되지 않는다. 다음날이라도 이거는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지지난주 목요일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금요일날 오히려 하방을 찍고 이때 기준을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을 기준으로 말씀드려요. 650포인트 차라리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조금 더 내려가서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반등이 나오면은 오히려 시장이 건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코스피는 박스권 안으로 진입. 여기서는 그냥 올라가도 좋고 조금 쉬었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한 2050포인트 정도 지지력 테스트 다시 간단하게 한번 하고 가도 된다. 재차 이탈하는 건 좋지는 않다.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가던가 아니면 횡보하다 그냥 가던가 둘 중 하나가 좋은 겁니다. 차라리. 자, 코스닥을 보여드릴게요. 코스닥 기준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린 게 이날이었죠. 다음날 650포인트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가는 게 좋다라고 1월 3일 목요일날 말씀드렸고 그리고 1월 4일날 바로 지지력 테스트하고 1% 장중에 1%대의 마이너스가 있었으나 1% 상승으로 끝났죠. 그러면 저점 대비해서 2% 이상 올라온 거잖아요. 저점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모양이 들어왔으니까 월요일날까지 갭상승하면서 이어졌고 지난주에는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오늘 조금 쉬어도 650에서 688, 690 가까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쉬어도 되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자율등락 구간으로 올라가서 700포인트에 붙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추세는. 그런데 바로 가도 좋지만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 쉬면서 670이든 이 정도까지 670대를 한번 보고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쉬는 거는 크게 밀린 거 아니잖아요. 0.47%면은.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용납을 해주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황 끝. 원래부터 관망세 예상되는 장세였고 관망세가 나왔고 수급에서 약간 약세가 있었지만 크게 문제가 없다. 오케이? 쉽죠?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자연스러운 시장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알아볼게요.
당신은 주식 왕초보. 제 기준에서는 대부분이 주식 왕초보예요. 본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주식 5년 했는데요. 좀 알만큼 아는데요. 저는 10년 했는데요. 저는 뭐 15년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당연히 초보가 아니겠죠. 근데 경력이 10년 넘어도 쟤는 초보인 분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저도 경험을 했어요. 제가 올해로서 주식이 21년 차입니다. 처음 매매한 이후로. 저는 그 나이는 젊은데 조기 교육이 있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주식 매매를 하시면서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컴퓨터는 제가 더 잘하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CD 플레이어로 해서 받아서 이제 HTS를 깔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대신증권 사이버스를 설치하면서 매수 매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뉴스 보고, 뭐 그때 뭐 새로운 기술이 코스닥 날아다닐 때예요. 다 이슈가 될 때고. 그때 주식을 처음으로 좀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됐는데 한 10년 정도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그냥 초보자였다.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 수준이었다. 10년 정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10년 정도 해서 제가 애널리스트 생활을 하고 있죠. 그때가 진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투자자분들 그냥 뉴스 보고 이슈에 이끌려서 끌려다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메모장 하나 띄우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이슈에 의해서 뉴스 이슈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마라. 다들 뭐 뉴스 하나 터지면은 그때 관심 갖잖아요. 그리고 그 뉴스가 초기에 터졌을 때는 별로 신경을 안 써. 사람들이 초기에 나오면 신경을 안 쓴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뉴스가 많이 나오고 터지고 막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신경을 써. 아니에요. 아니에요. 빵빵 터질 때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초기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초기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제가 1월 공략 섹터 첫 번째 편을 첫 번째 오늘 올려드리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뉴스가 이미 여러분도 알고 있는 뉴스야. 그리고 공략할 만한 뉴스고, 그리고 이게 이슈가 크게 되는 건 보통 봄에 이슈가 돼요. 눈치채신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거야. 원래 이슈가 그 매년 반복되는 이슈들이 있잖아요. 매년 반복되는 사건들, 계절 특성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봄 되면은, 봄에는 제 생각할 때 봄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 중 하나는 황사인 것 같아요. 요즘엔 미세먼지. 당연히 이슈가 많이 되죠. 봄에는. 여름에는 여름 관련주 여름 관련주 뭐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름 관련주 뭐 있어요? 여름 관련주 에어컨이나 뭐 선풍기나, 그리고 냉동 과자라고 해야 되나? 냉동식품, 시원한 음료나 이런 부분이죠. 아이스크림이라고 할게요, 그냥.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등 이런 거 여름 관련주 되잖아요.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냥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야. 뭔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에서 그 시기 그 절기에 매년 반복되는 게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매년 1월, 그리고 길면은 이제 2월 말까지, 짧으면 1월 말까지 해서 외국인과 기관은 포트폴리오를 비우는 작업, 원래 매도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도 매년 나오는 거야. 반복되는 거야. 그럼 제가 뭘 말씀드리려는지 알겠죠? 봄에 황사, 미세먼지, 이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어제부터 해서 오늘 계속 미세먼지 주의보 나오고 있죠. 밖에 나가보시면은 뭔가 갑갑해. 지금 저만 느끼는 건 아니겠죠? 제 지인분들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갑갑해요. 갑갑합니다. 그럼 요거 관련주들 좀 찾아볼 만할 것 같아요. 왜냐? 이게 최근에 그렇게 이슈가 많이 되지 않았거든. 미세먼지 관련 쪽은 가을 쪽에 이슈가 좀 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크게 이슈가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말씀드린 초기에 나왔을 때 사람들 신경 많이 안 쓸 때, 요럴 때 미리 조금 담아놓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슬슬 이제 분할로 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볼 만한 미세먼지 관련주 뭐가 있을까요? 미세먼지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공기청정기. 그리고 마스크. 미세먼지 관련 마스크. 요런 쪽에 있겠죠. 종목은 많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으로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한 2개씩만 말씀드려 볼까요? 종목은 많다고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데이위니아 이쪽 종목이 관련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닉스 이런 종목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스크 쪽은 개인적으로 웰크론 50 요런 종류. 그리고 공기청정기 하면서 뭐 빠뜨린 게 필터 쪽 이쪽에 크린앤사이언스 이런 종목들 개인적으로는 필터를 좋아하긴 합니다. 저는 마스크도 여러분들은 마스크 쪽에 제일 먼저 관심 갖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주식시장을 보면 그래요. 마스크 쪽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공기청정기도 많이 올라오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필터 쪽을 좀 더 좋아합니다. 많이 매매를 했고요. 이쪽도 많이 매매를 했습니다. 공기청정기 쪽을 매매를 잘 안 했어요. 저는. 네. 자, 한번 볼게요. 자, 자, 50이라는 종목 오늘 갭상승으로 올라왔죠. 5%대 뭐 있다가 고가 쪽에 4%를 해서 5%대 있다가 좀 내려왔어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선 하나 그어놓고 이쪽에 선 하나 그어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3,450원 정도 기준 삼아놓고 요거를 넘어가면은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종목이 여기서 오늘 밀린 다음에 밑으로 좀 기었다가 갈 수도 있어요. 바로 간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밀릴 때마다 좀 매매를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저는 차트상으로 밀려봐야 뭐 여기 3,250원 여기보다 뭐 더 밀리겠어. 지가 좀 짧게 잡으면 3,300원 제가 볼 땐 한 3,250원 정도까지 여유를 둘 수 있게끔 본인 손절 라인을 여유를 둘 수 있게끔 매매가를 평균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3,250원 정도. 그래요. 이 정도로 해서 관심을 가져보면은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는 이렇게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11월부터 보면은 10월에는 안 좋았으니까 내려갔다 뭐 올라온 게 있을 거고 11월부터 보면은 요 3,450원을 돌파해서 위쪽에서 좀 버티다가 무너졌죠. 다시 안으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갭으로 뛰어서 올라갔다가 못 버티니까 또 무너지고 3,450원 안으로 들어오죠. 또 3,450원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갭으로 밀렸다가 또 올라와서 계속 여기에서 막히잖아요. 3,450원 부분에서. 오늘도 여기를 돌파를 못했고. 그러면 3,450원이 저항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뭐 지지 저항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3,450원을 강하게 돌파해서 안착하면은 좀 강하게 한번 치고 갈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250원을 저점 삼아서 요 부분만 내려오면은 그래도 반등은 나온단 말이야. 보시면은 자 보세요. 자, 요 부분 오면은 여기 3,450원 아니 3,250원 여기 3,250원 3,250원 여기만 나오면은 반등이 나와요. 여기가 한번 무너지니까 이렇게 무너지니까 밑으로 쭉 빼죠. 그 3,250원을 이탈하면은 이탈해서 안착 마무리 되거나 하면은 회복이 안 되면은 이건 한번 정리를 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올라오면은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진입하면은 다시 재매수 되잖아요. 여기서 재매수를 해도 이거 못 먹은 걸 아까워하지 말라고. 요 밑에서 올라오는 거 아까워하지 말라고. 저점 어떻게 잡을 거야? 못 잡아요, 여러분. 신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신의 매매를 하려고 하지 마요. 인간적인 매매를 하세요. 여기 3,250원 회복될 때만 들어와도 3,450원까지
수익 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450원을 돌파하면은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3,450원 돌파할 때까지 천천히 매집을 하시면 돼요. 천천히. 봄을 보고 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 전에 튈 수도 있는데 일단은 봄까지 천천히 분할로 밀릴 때마다 조금씩 매수 분할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자, 3,250원, 3,450원 기억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0 한 종목씩 옆에 써드릴게요. 3,250원, 3,450원. 현재 요 사이를 중심으로 보면서 매매를 하시면 된다. 자, 다음 마스크 웰크론.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니까 마스크를 먼저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웰크론 같은 경우도 요 근처에서 어마어마하게 기었죠. 웰크론은 좀 약해요. 50보다는. 50보다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주봉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봉으로 보면 안 돼요. 주봉으로 보면은 요 정도의 일단 뭐 강한 모습이 보이네요. 네, 요 정도에서 강한 모습이 한번 보이고, 이것도 웰크론도 3,450원의 의미를 두네. 그리고 밑으로는 이건 좀 길어. 하단이 좀 길어요. 요거는 한 3,100원 정도에 여기에 딱 찍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주봉.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해서 확대해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눈으로 보이시나요? 자, 3,100원 정도 오면은 3,100원 정도 오면은 반등이 나와요. 반등이 나와. 조금씩. 3,100원 오면은 여기서도 의미를 둬요. 여기도 의미를 두고, 그리고 3,100원을 이탈했다 하면은 밑으로 쭉 빠지죠. 그리고 이제 3,100원 안으로 들어온 거야. 50하고는 좀 다르죠. 50 같은 경우는 오늘 저항 돌파 시도를 했었고, 얘는 이제 저항 안으로 들어온 거야. 그럼 주가 레벨은 뭐가 좋은 거야? 뭐가 탄력이 더 좋은 거야? 오늘 저항의 안쪽으로 진입한 종목하고 저항 안쪽으로 진입한 종목, 그리고 오늘 저항을 돌파한 종목, 그러니까 돌파 시도가 나온 종목, 뭐가 좋은 거예요? 오늘 돌파 시도가 나온 50이 좀 더 강한 거죠. 그럼 현재 주가는 50보다는 웰크론보다는 50이 좀 더 강한 주가 레벨을 보이고 있다. 웰크론 같은 경우는 3,100원 요거 이탈했다가 오늘 회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지지선을 저항으로 있다가 회복한 거고, 3,100원 그리고 3,450원. 이거 대신 요런 거 있죠. 3,100원을 회복을 했으니까 3,450원까지는 갈 수 있겠거니, 요런 흐름은 나올 수 있겠죠. 대략 한 10% 정도 되니까, 10%대는 되니까 요 정도는 노려볼 수 있겠지. 이제 요 웰크론에 관심을 가지면 저항 위쪽 다음 저항대에서 매도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만 해도 10%대는 나오니까 요런 매매를 가질 수는 있겠죠. 대신 50 같은 경우는 오늘 매매를 하면 밑에 하방 쪽으로 밀릴 수 있다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고, 그럼 밀리면 밀릴 때 조금 분할로 매수를 하면 되겠죠. 50 같은 경우는. 대신 둘 다 3,450원을 넘어가면은 3,450원 넘어가면은 기존에도 웰크론은 한 4,000원 부근까지는 3,900원에서 4,000원 사이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온다. 3,900원에서 4,000원. 자, 4,000원 그어드리면 여기가 4,000원입니다. 4,000원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오잖아요. 봐봐요. 그죠? 4,000원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도 요거를 보고 매매를 한번 해보세요. 요거를 보고 매매를 천천히 한번 해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지 않겠느냐. 아시겠죠? 그래서 50 웰크론 두 종목, 마스크 관련주, 그래서 두 종목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나마 이런 데가 좀 더 크죠. 50 같은 경우는 좀 의아하신 분도 있을 텐데, 원래 50 밴드 50 본드 만들던 기업이니까 의아하신 분이 있을 텐데 마스크팩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웰크론은 극세사 뭐 만드는 회사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대유위니아는 다들 들어는 보셨죠? 위니아 같은 경우는 브랜드가 있으니까 다들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이 종목도 위쪽에 저항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2750원 요 부근을 저항 라인으로 보고, 기존에도 계속 이 부근만 가면 밀리죠. 그래서 여기까지 저항으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3,0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결국은 돌파 못하고 밀렸네요. 전체적으로 밀렸어요. 왜냐면은 이 흐름이 오늘은 첫 번째 뉴스였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뉴스였잖아. 그러니까 강한 흐름이 안 나왔어. 수급이 이쪽에 아직 안 붙어. 그러니까 밀릴 때마다 천천히 매수할 만한 거야. 밀릴 때마다. 이 종목은 지금 여기를 이탈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500원을 이탈 안 하면은 계속 기회는 나올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여기 2,500원에서 2,750원 짧게 잡아드리는 거예요. 여기 짧잖아. 그러면은 조금 밀리면은 2,500원 부근으로 붙으면은 매수가 가능하고, 아니면 아예 내일 요거를 갭으로 또 돌파할 수 있겠죠. 미세먼지가 오늘만 있고 많은 건 아니잖아요. 내일도 미세먼지 안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갭으로 돌파한다? 그럼 내일도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내일은 오늘처럼 한 번에 끝나지 않게 이틀 연속 이렇게 심각해? 라고 하면은 오늘처럼 가볍게 끝나지는 않겠죠. 내일도 한번 위쪽으로 가보려고 노력은 하겠죠. 그럼 짧게 끊어쳤다가 뭐 밀릴 때 다시 재매수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내일 좀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조금 분할로 나중에 일부는 들고 있고, 나중에 한 번에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많이 매수해도 한 번에 매수하는 거는 한 내 자산의 10% 정도 많이 매수를 한다고 해도, 자금이 큰 분들은 더 적게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 정도, 억 이하 되시는 분들 한 10% 정도, 한 1억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뭐 한 10억, 몇십억 다루시는 분들이 한 번에 10%씩 들어가면 그건 자금이 너무 크고, 조금씩 분할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자금이 큰데 한 번에 매수하면은 나 이거 샀다라고 세력한테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개인 투자 들어왔네? 눌러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세력, 이 드리블하고 운영하는 뭐 세력, 뭐 아니면 기관, 외국인들이 개인 투자한테 수익을 주려고 본인들이 매매를 하는 건 아니에요. 본인들이 수익을 보려고 하는 거지. 다 같이 윈윈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사람 돈을 뺏어서 내가 수익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크단 말이에요. 내 돈을 최대한 적게 들이고 수익을 보려고 한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티 안 내게끔, 자금이 크신 분들은 티 안 나게끔 하시고, 한 1억 이 정도는 티도 안 납니다. 한 10% 매수해도, 그러니까 1,000만 원어치 매수해도 티도 안 나요. 근데 가급적이면 조금 나눠서 매수하는 게 좋아요. 귀찮아도 이렇게 예를 들면 100만 원씩 이렇게 나눠서 10번 매수한다던가, 1억 가지신 분이 할 때, 그래서 10%를 채운다. 그렇게 할 경우에 나중에 좀 밀리면은 조금 더 추가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분할 매수를 하셔야지, 한 번에 뭐 내가 5천만 원인데 올인 하고 사는 거 아니라고. 아시겠죠? 요거는 꼭 지키셔야 돼. 그래서 대우이니아 같은 경우는 2,500원만 이탈 안 하면 되고, 2,750원을 돌파하면은 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움직임이 2,500원에서 2,750원. 자, 2,500원에서 2,750원. 이거를 꼭 매매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봄까지 놓고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봄까지 놓고 공부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유닉스. 자, 이쪽도 공기청정기로. 유닉스 같은 경우는 하단은 이쪽에 놓고 보면 되겠죠. 14,500원 부근, 14,400원, 500원 부근. 정확하게 400원 정도가 정확하겠네. 그리고 위쪽에서 여기 한번 막히죠. 이제 15,400원 부근. 여기 한번 막히고. 그러면은 유닉스는 넘어와 있네요. 주가 레벨이 높은 겁니다. 지금 보여드린 종목들 중에서 주가 레벨이 제일 높은 게 유닉스. 제가 선호하는 종목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오늘 보면 주가 레벨은 높아요. 15,600원, 15,400원을 넘어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주가 레벨 높은 종목이면은 여기서 밀릴 때 관심 가져볼 수 있겠죠. 15,400원 부근에서 여기가 지지선이라고 생각하면은 지금도 나쁜 가격이 아니죠. 15,650원. 위닉스 같은 경우가 대우위니아랑 같이 볼 수 있는. 요거는 15,400원만 이탈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15,400원 이탈 시 손절한다 생각하고 관심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 아래는 좀 기니까 14,500원이니까 여기까지 아니면 차라리 밀리는 걸 계속 기다렸다가 뭐 보시던지.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크린앤사이언스 이 종목을 보면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뭐 필터 쪽 원래 제가 필터나 이런 쪽을 좋아합니다. 부품 쪽을 좋아하지. 완제품도 뭐 좋긴 한데 크린앤사이언스 요 종목을 좋아합니다. 이게 또 주가 탄력도 좀 재미가 있어요. 매매하는 재미가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래서 보면은 요 부분 13,100원 부근 요 부분에서 이제 한번 의미를 줄 수 있고 이 종목은 올라가면서 여기 이제 14,800원, 900원 요 사이에 한번 줄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냥 편하게 15,000원이라고 할게요. 기억하기 힘드니까. 여기는 13,000원이라고 할게요. 편하게. 그러면 여러분도 보시기 편하겠죠. 자, 13,000원에서 15,000원 사이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13,000원 이탈하면은 밑으로 좀 한번 밀렸다 가는 거고 15,000원을 돌파하면은 한번 위로 시세를 좀 줄 수 있다. 네, 지금 당장은 이렇게 박스권 매매가 좀 안전해 보이긴 해요. 당장은. 그래서 13,000원에서 15,000원. 자, 13,000원에서 15,000원. 자, 요 정도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이게 주봉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2017년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좋았죠. 그리고 지금 좀 쉬어가는 타이밍입니다. 주가가. 주봉으로 보면은 좀 길게 보면은 이런 모양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모양이 되고 있잖아요. 네, 쉬어가는 타이밍입니다. 수렴형이죠. 어떻게 수렴하느냐 보시면은 요렇게 수렴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번에 위에 한번 부딪힌 거잖아요. 내려갔다 갈 수도 있고 바로 돌파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자, 내려갔다 갈 수도 있고 12,500원에서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13,000원 정도로 그냥 잡아놓고 그쪽부터 가면은 이제 매매를 하면 되겠죠. 매수를 하기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보통 봄에는 괜찮지 않았나? 작년 같은 경우에도 추세는 하락이었지만 봄에 보면은 4월부터 해가지고 5월부터 해가지고 꽤 올라왔죠. 5월, 6월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7월까지. 기존에는 2017년 이 봄에는 뭐 난리 났죠. 3월부터 해가지고 아주 그냥 6,000원에서 이제 14,000원까지 2배 이상 올라갔잖아요. 요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 크린앤사이언스 종목을 좀 많이 선호했었다. 기존에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도 제일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추세 자체는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그리고 상단에 부딪히면은 밀리는데 이제 상당히 좁아졌잖아요. 기존에는 상단에 부딪히면 밑에 하락폭이 커. 16,500원만 이런 데서 12,500원까지 내려오면 4,000원 내려오고 이러면은 피곤하단 말이야. 지금은 13,700원 오늘도 위에 맞고 딱 밀렸는데 충분히 지금부터 매집을 해볼 만한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한 13,000원까지 해가지고 13,000원 이탈하면은 조금 잘랐다가 12,500원까지 밀릴 수 있어요. 좀 잘랐다가 뭐 복귀할 때 하셔도 되고 500원 차이잖아요. 13,000원 정도로 하시는 게 좀 안전하다. 제가 볼 때는. 인내심 좋은 분들은 12,500원까지 기다려 보시든가. 그래서 이런 종목을 좀 매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주가 탄력이 좀 좋습니다. 이런 종목이. 자, 그래서 요게 1월 달에 미리
선점을 해놓는 거예요. 자리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슈에 의해서 휘둘리지 말고 초기에 나왔을 때 미리,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퍼스트 무버, 뭐 셀트리온 얘기하면서도 많이 바이오시밀러의 퍼스트 무버다 말씀드렸는데, 저는 역발상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고 주식시장에서도 퍼스트 무버가 돼야 돼. 남들이 다 알고 움직이면 안 돼. 미리미리 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은 안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이거예요. 이매진 아시아가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난주까지만 봐도 괜찮은 자리에 있잖아요. 저는 이게 1850원이면은 이제 매매를 해볼 만한 자리다. 보시면은 이렇게 있잖아요. 지난주에 요 근처에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마음엔 드는데 이 종목에 왜 관심을 갖게 됐느냐, 제가 이 종목에 왜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아시는 분 있나 모르겠어요. 지난주 금요일하고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이 종목을 제가 이 종목을 관심을 계속 갖고 있던 이유가, 이 종목은 이제 옛날에는 뭐 텐트 제조하는 기업이었는데 이제 스타임 엔터테인먼트랑 이제 주식 교환하고 하면서 이제 엔터주 쪽으로 이제 거듭났어요, 이 종목이. 그래서 이 이매진 아시아가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 다들 뭐 지금 초록뱀이나 이런 거 보고 있잖아요. 뭐 초록뱀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매진 아시아 쪽으로 돌린 게 킬빌이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쇼미더머니는 들어보신 분들이 많겠죠. 래퍼들 오디션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순위를 가려가지고 여기서 대박이 많이 나고 우리나라의 래퍼분들이 이제 비주류에서 주류로 올라오는데 큰 역할을 했죠. 물론 뭐 논란도 있지만 그런 건 제외하고요. 제가 그거를 하는 거는 랩 전문가분들이 하시겠죠. 중요한 거는 이게 좀 그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고 반복되면 좀 식상해지잖아요. 처음엔 신선했는데 요 래퍼들이 이제 유명한 래퍼들이 나오는 거야. 좀 덜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언더에 있거나 이런 분들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을 소개하는 게 아니고 유명 래퍼들이 경쟁해서, 저도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몰라요. 아직 본 게 아니니까. 새로 나오는 프로그램에 경쟁해서 빌보드에 도전한다 해서 빌보드를 킬 빌이 그거예요. 킬 빌보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명한 래퍼들이 많이 나와요. 뭐 쇼미더머니 우승자 중에서 뭐 가장 좀 이제 뭐 괴물 래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식어 붙었던 뭐 BY라는 사람도 나오고, 그리고 가장 핫한 유명 래퍼 중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해야 되나? 가장 파급력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쪽으로 나왔던 뭐 도끼라는 래퍼도 나오고, 제 기억으로 또 뭐 양동근 씨나 뭐 산이, 뭐 제시, 뭐 리듬파워 등등, 리듬파워도 그쪽이죠. 그 지난 시즌 우승자였죠. 행주라는 사람이 들어있대. 그 멤버로 있고, 그리고 여성 래퍼 중에 뭐 제시나 뭐 치타 이런 분들도 나오시고, 이제 실력이 검증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실력이 검증된 사람들. 노래로 치면은 뭐 김범수 씨나 이런 분들 나오시는 거야. 뭐 김현우 씨, 김범수 씨 이런 분들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경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쪽에 기대감이 좀 있어서 지난주에 제가 한 수요일 목요일쯤에 찾아봤을 때는 이게 왜 약하면 수요일 목요일까지 찾아왔었어요. 제가 저도 요쪽에는 크게 주변에 이제 아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드라마 쪽 다 관심 갖고 있지 여기에 관심 갖는 분이 없더라고. 제 주변에는 저 혼자만 관심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요 종목을 분명히 수요일 목요일까지 알아봤는데 방영 예정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금요일날 이제 티저가 나오면서 이제 막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정이라고 돼 있던 편성이 이제 1월 말이라고 정확한 날짜가 잡혔네. 1월 31일로. 그래서 이 종목이 이틀 만에 2,000원에서
2440원까지 20%가 올랐는데 요게 좀 아깝네요, 개인적으로. 아깝긴 한데, 왜냐면 바로 전날까지 찾아봤으니까 제가 찾아보고 했는데, 주변에 이쪽에 드라마 쪽은 제가 따로 이제 좀 더 깊은 정보를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아시는 분들이 없더래요. 아깝게. 저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저는 이거 잘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니까 알아봤겠죠. 다른 거는 몰라도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눌렸으면 좋겠어요.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여러분도 한번 천천히 한번 보세요. 이 종목 매수하시라는 거 아니에요. 이틀 만에 20% 올랐다고 했어요. 20% 넘게 올랐어요, 이 종목. 이틀 만에. 그렇죠? 2,000원에서 올랐다고 치면은 22% 정도 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관심 갖고 있었는데 올라왔다. 차라리 눌리면 관심 가져볼 만하겠죠, 이거는. 2,000원은 다시는 안 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이렇게 밑에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걸 뚫어낸 거잖아요. 내려오던 거를 오늘 갭으로 뚫어냈잖아요. 그럼 진짜 2,000원, 2,200원만 주면 감사하지. 안 줄 가능성이 높아서 2,200원을 주면 감사하지. 저는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아예 좀 1,850원까지 좀 넓게 잡고 손절 라인 잡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한 템포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수익을 좀 많이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수소차 같은 경우도 제가 미리미리 들어가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현대차에서 전기차도 늦었지, 내연기관 지금 안 되지, 환율 원화 강세 들어가면서 예전에 1,600원대, 1,400원대 이때 현대차 잘 나가던 거 생각하면 안 된다. 지금 1,100원대다. 저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매매 안 한다고 몇 년째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수소차는 현대차에서 지금 4월을 걸 수밖에 없다. 왜? 전기차가 늦었으니까. 전기차 쪽도 계속 개발을 해요. 수소만 하는 게 아니라 수소 전기차로 갈 거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전기차가 먼저 활성화가 될 거니까. 그런데 시장 선점을 못하니까 수소차 쪽으로 조금 더 막대한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수소차를 계속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게 터진 거였죠, 이번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좀 남들을 쫓아가지 말고 앞서가는 사람이 되라. 남들을 쫓아가지 말고 앞서가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중요한 팩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앞서가는 사람이 되어라. 즉, 위에도 설명드렸지만, 즉 퍼스트 무버가 되어라. 아시겠어요? 1월에 뭘 사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도 제 지인분 중에서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아유, 바이오주 뭐 있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보다 위에 분이세요, 형님이세요. 근데 바이오주는 괜찮은 게 뭐 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괜찮은 거, 가능성 있는 것들 임상삼상 종목 위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런 종목들이 임상삼상합니다 정도까지만 말씀드렸어요. 사세요가 아니에요. 말씀드렸는데, 저라면은 지금 자신이 없다면은 조금 미리미리 이런 종목을 선점을 해서 단타 같은 거 칠 생각 하지 말고, 단타는 원래 선수의 영역이고 시간 많은 사람들의 영역이에요. 직업 있으신 분들, 뭐 회의 들어가고 하면 매매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하실 만한 영역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뭐 본인이 회사 생활을 하던 이제 자영업을 하던 시간을 내가 낼 수 있는 만큼 내면은 내는 게 가능하다, 이런 분이라면 상관이 없겠지. 근데 대부분은 그게 힘들잖아요. 내가 낼 수 있는 만큼 내는 게. 주식시장에 이거만 붙잡고 있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이제 직원들을 부려야 되는 입장이죠. 본인이 직접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면 괜찮죠. 근데 대부분 이제 재테크로 하시는 분들은 초단타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아주 단기성 테마 이런 건 좀 어려운 것 같고, 이렇게 좀 미리미리 접촉하고 알아보고 해서 미리 들어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최소한 한절기 전에. 여름 관련주는 봄에 들어가고, 가을 관련주는 여름에 들어가고, 겨울 관련주는 가을에 들어가라. 그래서 배당주 같은 경우도 가을 정도에 관심을 많이 갖죠.
9월 지나서 한 10월 정도에 배당 관련주를 많이 갔죠. 배당은 12월인데 왜? 미리 가니까. 그런 개념이에요. 12월인데 배당인데 10월에 관심 간단 말이야. 몰랐던 분들은 적어요. 적어. 배당주도 한 2달 전에 미리 관심 갔잖아요. 그리고 그쯤에 움직이는 종목이 많이 생긴단 말이야. 그때부터 슬슬 움직이는 종목이 생긴단 말이야. 몰랐던 분들은 진짜 적으세요. 모니터에 붙여놓으세요. 올해 10월에 한번 보세요. 배당주가 전체가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배당주 중에서도 대장이 되는 놈이 먼저 가겠죠. 당연히. 그렇죠? 대장주 먼저 가겠죠. 그런 놈들이 먼저 움직이는 놈들이 빠르면 9월, 보통 10월 정도에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12월에 뭐 배당 관련주 해가지고 12월에 달려들지 말고 10월부터 뭐 보시고, 이런 미세먼지 관련주 이런 종목도 봄에 황사 오고 할 때 같이 뭐 이슈가 엄청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걸로 도배가 돼요. 미세먼지로 봄에 보세요. 한번 도배가 될 거예요. 올해만 뭐 날씨가 좋겠어? 올해만 중국에서 아무것도 안 날라오겠어? 날라오겠지. 그럼 봄에 또 뭐 난리 날 거예요. 손세정제 같은 거 관련주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난리 날 거예요. 보시면 알아. 매년 반복됐잖아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난리가 난다는 거. 대체. 손세정제 같은 거 봄 되면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 매진이야, 매진. 일주일 뒤에 들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고. 미리미리 보세요. 미리미리.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섹터 공략할 수 있는 섹터로 1월에는 미세먼지 관련주에 천천히 관심을 갖고 밀릴 때마다 매매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주식 초보분들, 주식 왕초보분들 무리해서 매매하려고 하죠. 욕심 너무 많이 부리지 말고 1월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간에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내가 뭐 1000만원을 들고 있다. 그럼 10만원씩 한 10번 나눠서 사세요. 애초에 이런 거는 습관 들여놓는 게 좋아요. 10만원씩 10번 나눠서 10%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좀 더 밀리면 또 10%를 뭐 나눠서 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할 매수. 내가 총 30%를 살 거다 하면 3번 나누면 돼요. 기본적으로 3번은 나눠서 사야 돼요. 기본적으로 매수할 때 기본적으로 3회 나눠서 매수하라. 그리고 그중 3번 중에 1회 매수할 때 1회 한 번 매수할 때도 10번 나누는 게 좋다. 그러면은 3회 나눠서 사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30번에 나눠서 사라는 거랑 같은 말이죠. 한 1%씩 사라는 거예요. 1%씩. 10%를 사도 1%씩 10번 사고, 이렇게. 본인 투자금이 적을 때 그걸 습관을 들여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게 습관이 잘못 들어져 있으면은 얘기를 해줘도 안 들어, 사람들이. 다들 어느 정도 고집은 있잖아요, 누구나.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집 부릴 상황을 만들지 말고 미리미리 고쳐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10년 하신 분들한테 백날 얘기해봤자 안 해요. 10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어떻게 고쳐? 본인이 느끼고 의지가 있어야지 고쳐지는데, 아우 그럼 갑갑해. 이거 언제 그러고 앉아있어 내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돈을 벌지. 그래야지 손실을 덜 보고, 그래야지 돈을 안정적으로 벌지. 안 하시는 분들은 각성하셔야 되고 반성하셔야 되고,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 10번 100번 보고 스스로 세뇌를 당해서 그 정도 노력은 하셔야지 돈 버는 건데, 저는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저는 연구를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렇죠?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면은 스스로 노력을 하셔야지. 저는 알려는 드리지만 직접 제가 해드릴 수는 없잖아. 머릿속에 넣어드릴 수는 없잖아. 똑같아요.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육도 많이 투자를 하죠. 그런데 본인이 공부 안 하면 꽝이에요. 본인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 모두 스카이 대학 가야죠. 근데 가는 사람은 소수잖아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느끼고 본인이 고치고 본인이 공부를 하고 해야지 되는 거지.
뭐 옆에서 아무리 얘기한다고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스스로 고치세요. 제가 말하는 거를 듣기만 한다고 공부 잘하게 되고 수익 보는 거 아니잖아요. 주식 잘하게 되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제가 좋은 걸 알려드리면은 그걸 배우고 고쳐야지. 그래야지 잘 되는 거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미세먼지 관련주 오늘 간단히 대응할 가격대랑 이런 거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매매에 관한 건 매수 매도에 관련된 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앞에 강의 영상이 따로 있어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에 대한 영상이 따로 있어요. 분할 매수 영상을 보세요. 매수에 대한 거. 매수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매도를 보세요. 한 번에 다 하면 어려우니까 여러분. 저는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도 어렵대. 하나씩 하나씩 보세요. 강의를.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주식 왕초보분들이 1월에 관심 가져야 될 이런 섹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벌써 6시가 넘었네요. 얼른 올려야겠네. 자,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편안하게 퇴근하시고 저녁 식사 드시고 주식 시장은 걱정할 거 없으니까 편히 쉬십시오. 오늘 조금 밀리거나 해도 자연스러운 거니까 우려하지 마셔라. 우려하지 말아라. 요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도 그만 내려도 그만이에요. 지금은 조금씩의 변동은 위아래 다 열려 있으니까 지수를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이렇게 섹터를 공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돈을 벌지만 알면 된다. 아시겠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